12조 원대 초대형 사업인 서남해안해상풍력단지 1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계획보다 5년이나 사업이 늦춰졌는데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최대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손을 떼고 일부 업체는 문을 닫으면서 파급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북 경제의 쌍두마차 역할을 해온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흔들리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장기적으로 효자 공원 묘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예산 부족과 주민 반발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12조 원대의 초대형 사업인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1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민들의 반발과 대기업의 이탈로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사업이 늦춰졌는데 이제는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상풍력단지 집중 취재, 먼저 하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친 이 사업은 부안에서 영광 앞바다 사이에 3단계에 걸쳐 12조 4천억을 투입해서 2.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 시설을 갖추는 계획입니다.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한국해상풍력은 최근 해당 수역의 지형과 지층 조사를 마치고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지층 구성 내용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추조사 위치가 해안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조사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1단계 사업을 2014년까지 마치겠다던 계획은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3차례에 걸쳐 5년이나 늦춰진 상황. 앞바다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어장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한 어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풍력발전기 작게팔이 바뀌게 되면은 부유사, 세골레이란 부유사 그걸로 해서 어장이 황폐화된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제일 우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반대해온 어민들도 최근에는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준다면 결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동참을 하고 하는데 피해가 없다면은 우리도 수긍을 할 것이고 피해가 있으면 당신네들이 사업을 접어라. 한국해상풍력은 어민들과 협의가 잘 되면 내년 3월에 사업에 착수해 2019년 말까지는 1단계를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어장 환경 변화와 피해 보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사업 착수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착공돼도 파급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손을 뗐고 일부 풍력업체는 부도나 문을 닫기도 해 기대 효과가 신규릇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력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날개, 즉 블레이드를 생산하던 군산의 한 기업. 국책 연구과제로 100억 원을 지원받아 3메가와트용 블레이드까지 개발에 성공했지만 올해 부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7, 8년 동안 그 양산이 거의 뭐 없다시피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넘었었죠. 군산의 11개 풍력업체 가운데 2곳이 부도났고 아예 풍력 사업을 접은 곳도 있습니다. 2012년 어렵게 유치했던 풍력 지원보도는 한진그룹이 사업을 포기해서 무산됐습니다. 풍력 산업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사업 지연과 함께 최대 핵심 기업으로 참여했던 현대중공업이 풍력 사업을 포기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풍력 발전기 생산을 총괄할 대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경영난으로 손을 떼서 대기업은 두산중공업만 남은 상태.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열악해졌고. 이에 따라 도내 업체들 대신 사업 총괄은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에 하부 구조물 생산은 전남업체에 배정된 상황입니다.
100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을 겨냥했던 한국 해상풍력의 계획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풍력 발전기 모델이 참여를 해가지고 또 어떤 실증을 거치고 트랙 레코드를 쌓고 이래서 그런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김찬규 풍력협회장은 전라북도가 막대한 풍력산업의 중심지가 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체 산업으로 풍력 산업을 국내에서 한번 발전시켜보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실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이 지연되고 기업들마저 이탈하면서 풍력 산업의 막대한 기대 효과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지원하고 고군산군도의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 17억 3천만 원을 들여 내년 7월까지 군산 고용복지센터에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국가 예산 등 4억 2천만 원을 들여 조선 기자재 업체의 업종 전환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군산군도에 61억 5천만 원을 들여 관광 안내소와 화장실, 쉼터 등 11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도내 15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성면 철거에 241억 원을 확보해 여름방학 때 15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6만 제곱미터의 성면을 철거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50억 원씩을 계속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학교에서 성면 자재를 쓴 건물은 155만 제곱미터로 모두 1,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성면 철거가 진행되면 2040년 이후에나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조선업 불황으로 가동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노사 갈등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와 경제단체가 정부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지원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조선업은 전북 수출의 8.9%, 제조업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80여 개 협력업체와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00% 현대중공업 걸고 있거든요. 아이템을 다른 데 이렇게 바꾼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안다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설비와 인력을 대폭 늘릴 호기를 놓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시내버스 500대를 수출하기로 했지만 노조가 증산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현대차는 버스 생산을 광주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런 물량을 따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대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북 경제에 쌍두마차 역할을 내온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자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와 경제단체가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2개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300여 개 협력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지역경제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노사 협력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개혁조선과 현대중공업 자체 수주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파업은 없어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각계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각 중앙부처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청사가 모여있는 세종시에 오는 27일 세종 분소를 엽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서울 사무소와 세종 분소를 연계해 국회와 정부 활동에 대응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현안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탄소와 드론 등 5대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 개발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탄소와 드론, 3D 프린팅과 사물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등 5대 산업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육성 정책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 확충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장기적으로 효자 공원묘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과 주민 반발 등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효자 공원묘지는 일제시대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다가 지난 1977년 공설묘지로 조성됐고 화장장이 설치됐습니다. 1996년에는 봉안당, 2006년에는 자연장지도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시 외곽에 자리했지만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주시가 이 같은 점을 들어 효자 공원묘지를 옮길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공원화 방안 용역을 했어도 이전 방안을 언급하고 공론화하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주의 사실상 중심지가 됐잖아요.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존치를 하면서 공원화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가 새로운 공원묘지터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현 자리에서 시민 공원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역민 간의 갈등과 분열에 의한 큰 손실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현 공원묘지는 이전할 것이 아니라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전주시는 12,500여 개의 분묘가 있는 효자 공원묘지에 2009년 이전 허가자만 매장을 허용하고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줄이면서 신규 매장을 억제해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가 오는 10월에 완공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부터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쯤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에선 정읍과 김제, 부안 방향 등으로 오가는 시외버스 2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중단된 임실과 전주, 인천 국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다음 달쯤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대한관광 리무진이 임실, 인천 국제공항 간 시외버스 운행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한관광 리무진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라북도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2월부터 중단된 버스 운행이 다음 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한관광 리무진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일사병 등 폭염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고추밭입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79살 양모 할머니가 이곳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마을 이장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더웠지. 그날 날도 더웠어요. 일어나려고 한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업어다가 119 전화하고. 같은 날 전주에서도 밭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이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가 열사병과 일사병 등으로 탈진하거나 실신하는 온열 질환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전북에서만 벌써 1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지만 1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폭염 구급대 운영에 나선 소방서들은 한낮에는 야외 작업을 피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은 좀 그늘로 가서 쉬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전해질이 풍부한 음료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올해는 8월 초에 폭염이 절정에 이르고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모두 15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북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151명으로 전국 3,159명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에 가장 많은 36명이 거주했고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는 순창이 27.4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전북을 방문합니다. 김희옥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전북의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완주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전주 복숭아 큰잔치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장에서는 전주 농협 농산물유통센터가 공동 선별한 복숭아 5천여 상자가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 판매됩니다. 또한 가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각종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전주에 사는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목사인 김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전주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어머니에게 교회 운영권을 달라며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이를 말리던 전도사 47살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 등 대학생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김제시 만경읍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떼어낸 뒤 발로 밟는 등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4.8도, 정읍 33.9도, 전주 32.8도 등 더웠습니다. 엿새째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 등 3개 시군에는 폭염경보,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 등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과 완주 34도, 전주 33도 등 31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